오, 이거 괜찮은데? 의외로 승차감이 좋아요. 뭐지 이거? 지금까지 토레스가 전혀 아니잖아. 오늘의 시승 KG 모빌리티의 신차 토레스 하이브리드입니다. 시승 행사에서 타고 왔는데 이거 완전 의외의 성능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겉모양을 보면 토레스죠. 우리가 알던 그 토레스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가솔린 1.5 터보 모델이 나왔었고요. 같은 엔진에 LPG를 더한 바이퓨얼도 나왔었고요. 전기차 모델인 조금 다르게 생긴 EVX라는 게 있었죠. 이건 지금도 택시로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시승은 하이브리드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한 완성도를 보이네요. 좋아요. 이 차 복합 연비가 무려 리터당 15.7km나 됩니다. 동급 모델 중에 상위급이에요. 18인치 기준이고요. 르노 그랑콜레어스의 19인치하고도 같은 수치네요. 이런 차이가 사실 경쟁하는 모델들끼리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닙니다. 현대의 투싼이나 기아 스포티지 역시 변속기, 옵션, 타이어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지만 좋은 경우에는 리터당 15에서 16km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연비는 대부분의 차종들이 상향 평준화됐습니다. 자, 이 차의 특징, 주행 성능입니다. 저는 매우 좋았어요. 기존 토레스에 비해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서 무거워졌는데 차의 주행 질감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어요. 마치 최근에 탔던 차 중에는 르노 그랑콜레오스 그 차하고 가장 비슷한 느낌을 주네요. 처음 출발하면서 느껴지는 건 모터의 출력입니다. 이 차에는 130kW의 모터가 들어갔습니다. 모터 스펙으로만 보면 르노 그랑콜레오스의 100kW보다 더 세죠. 현대나 기아의 47.7kW하고 비교하면은 3배 가까이 큰 출력이에요. 그래서 저속에 출발할 때, 도심에서 가속할 때 쭉쭉 밀어주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전기차를 탄 것 같습니다. 오, 충전이 굉장히 쑥쑥 올라가죠 지금? 30%에서 60%까지 불과 한 30초도 안 돼가지고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도 지금 배터리만 가지고 주행을 하고 있죠. 제가 주행한 기록을 보면은 전기로 56%, 하이브리드로 44%를 달린 거예요. 이거. 그런데 하체의 움직임은 르노의 그랑콜레오스가 더 좋았습니다. 토레스는 뭔가 묵직하고 약간 둔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운전대도 날카롭지 않고요. 실제 무게를 비교하면 둘이 큰 차이가 없는데 아마 핸들링과 승차감의 세팅 차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언덕을 오를 때처럼 힘이 필요하면 엔진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중앙의 화면을 통해서 작동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배터리와 모터로만 주행하는 구간 꽤 많습니다. 잠시 이 차에는 있고 다른 차에 없는 독특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조수석 뒤 의자에 이렇게 환풍구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어디서 본 적 있으신가요? 도요타의 하이브리드에서 이런 게 보이죠. 여기서 바람이 나오길래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역시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를 위한 공랭 흡기구였습니다. 실내의 공기를 빨아들여서 여름에는 배터리를 냉각하고요. 겨울에는 보온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기는 여기로 들어가서 트렁크에 있는 배터리를 거쳐서 뒷바퀴의 휠하우스 근처로 빠져나갑니다. 공랭식 배터리예요. 참고로 배터리 역시 동급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큽니다. 1.83kWh를 쓰는데 BYD의 제품이고요. 그랑콜레오스가 1.64kWh를 쓰고 현대나 기아가 1.49kWh를 쓰는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좀 크죠. 그런데 배터리 위치는 조금 이상해요. 이걸 이렇게 트렁크 바닥에 넣어야 했을까 의문이 드는데 물어봤더니 리어 팬더 주변에는 50리터의 연료통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리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하지만 르노의 그랑콜레오스는 순행식으로 만들고 차량 중앙 하부에 길게 넣은 것 그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죠. 이렇게 트렁크에 들어가면 공간 활용에서도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자, 장점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잠시 시승에서 느낀 단점도 전해드릴게요. 일단 이 차의 계기판 뭔가 뿌옇고 마치 아이패드에 반사방지 필름을 붙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촉감도 살짝 비슷해요. 그 종이 질감 필름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근데 이게 계기판 시인성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햇빛 가리개가 없는 계기판들은 비침이나 반사 때문에
반드시 표면에 코팅을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제가 탔던 시승차처럼 내장재 색이 이렇게 밝은 경우에는 이게 화면에 계속 비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운전대 안쪽은 밝은 색을 사용하지 않고요, 검은색 마감재를 쓰기도 하고 재질도 반사가 덜한 것을 찾아서 쓰는데 이 차는 눈에 띄게 비치는 소재와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어두워요. 앞서 말씀드린 반사 필름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블랙 테마의 인포테인먼트를 적용했는데 운전석에서 보면 흐릿하고 좀 어두워 보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시인성이 좋지 않아서 이건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동급 차 가운데 가장 큰 수치를 가졌기 때문에 공간 역시 넉넉한 편이에요. 운전석에 앉으면 시트고가 조금 높은 게 딱 먼저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트가 끝없이 위로 올라가요. 키가 작은 분이 타더라도 시야 확보에는 문제가 전혀 없겠습니다. 운전대 조작 범위도 좋은데 운전대 디자인은 이제 좀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케이지 모빌리티의 차가 대부분 같은 디자인을 가졌는데 이건 우락부락한 SUV에 어울리고 이런 하이브리드에는 잘 안 어울리는 디자인 아닐까 싶어요. 참고로 운전대 버튼들은 어색한 포인트가 있는데 보통은 버튼 위에 인쇄를 해서 누르기 쉽게 만듭니다. 근데 이 차는 버튼과 인쇄한 글자의 위치가 서로 달라요. 어두울 때 글자만 보고 누르면은 빈 곳이라 버튼이 아니어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앞좌석을 그대로 유지한 다음 뒷좌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릎 공간 충분하고요. 시트도 2열이 쑥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서 평범하고 좋아요. SUV들은 2열 시야를 위해서 좀 높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등판은 각도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리클라이닝에선 진심이었던 쌍용의 후속작인데 아쉽기는 합니다. 아마도 등 뒤 트렁크 바닥에 들어간 배터리 영향이 아닐까 싶어요. 참고로 배터리가 꽤 깊고 넓은 데다가 무게는 40kg 가까이 나간다고 합니다. 자, 이제 새로 바꾼 인포테인먼트 보러 가시죠. 현대기아를 포함해서 국산차에 항상 바라는 것이었는데 인포테인먼트의 복잡한 메뉴 구조 이것 좀 정리해줬으면 하는 거였죠. 이번에 KG에서 이걸 정리했다고 해서 확인해봤습니다. 구조가 확실히 깔끔해졌네요. 전보다 더 직관적이고 메뉴 내용대로 따라 들어가면 조작이 편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아쉬움도 있어요. 인포테인먼트가 너무 느립니다. 메뉴를 누르고 1초 정도 있다가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잠시 후에 바뀌죠. 또 내비게이션은 뚝뚝 끊어지면서 작동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요소는 아니지만 인포테인먼트에서는 르노의 그랑콜레오스나 현대 기아, 투싼이나 스포티지에 비해서 한 수 아래라고 봅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말이죠. 하드웨어가 느리지만 일단 구성은 매우 좋습니다. 위에서 내리면 쇼컷 버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에코, 컴포트, 스포트 같은 주행 모드도 여기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과 공조는 이렇게 좌우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요. 볼륨 다이얼을 없앤 거는 그랑콜레오스하고도 똑같네요. 사소하지만 르노 콜레오스랑 비슷한 불편한 점도 또 있습니다. 변속 레버인데 주행에서 후진으로 바꾸려면 2번을 눌러야 됩니다. 반대로 후진에서 주행을 가려고 해도 2번 눌러야 되죠. 만약에 주차장에서 후진이나 전진을 반복하는 상황이라면 이거 매우 불편해요. 이건 르노의 그랑콜레오스도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차 이렇게 갑자기 케이지 모빌리티가 괜찮은 성능의 하이브리드를 갖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 바로 중국 BYD의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와 전장 부품들은 한국 KGM의 것이고요. 엔진, 모터, 배터리 이런 파워트레인은 BYD의 것을 그대로 씁니다. 애킨슨 사이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과 비슷하게 연료를 아껴주는 방식인 밀러 사이클 1.5리터 엔진에 BYD의 배터리와 모터를 결합했어요. 그래서 이런 직병렬 하이브리드를 갑자기 짜잔 하고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시승을 마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뭔가 케이지 모빌리티, 우리가 잘 알던 쌍용 자동차의 신차를 시승한 건데 중국의 BYD 신차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품질이 나쁘진 않아요. 동급의 국산차와 비교해도 주행 성능 인상적으로 좋았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차들이 경쟁하는 구도가 나오니까 아주 환영할 일이지만 우리나라 근간 산업의 하나인 자동차 산업 구조에서 보자면 가까운 중국에서 이렇게 완성도 높은 차가 아주 낮은 가격에 쏟아진다. 과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차
가격은 약 3,140만원 그리고 3,635만원 두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동급 국산차와 비교하면 아주 조금씩 저렴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없는 그랑콜레오스 가격이 3,770만원부터 시작해서 이 차들보다는 좀 더 비싸고 좀 더 크죠. 중국 파워트레인의 한국 자동차의 제조사 그리고 한국에서 서비스 받기 유리한 차 KG 모빌리티 토레스 하이브리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감사합니다.